고 최상병 수사 외압 혐의가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4일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며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두 가지 핵심적 혐의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첫째는 대통령실에 연락을 받은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최상병 수사 결과 브리핑을 중단시킨 것이고, 둘째는 경찰에 이첩된 수사 자료를 회수한 뒤 직접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 혐의가 입증된 것이기에 윤 대통령이 수사 개입을 사실상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빼돌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사 역시 사건의 당사자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도피하듯 호주로 떠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사나 공사 등 외교 사절을 다른 나라에 파견 및 임명하는 절차를 보면 이종섭 대사는 파견될 상대국 동의를 받는 아그레망 절차에서 걸러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국 측에서 대사 후보자의 범죄 경력이나 보안상 이슈까지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는 아그레망을 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 대사의 피의 사실을 호주 정부에 알리지 않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셈입니다. 호주 국민은 가뜩이나 관료나 정치인의 비리 범죄를 큰 문제로 여기는데, 이런 외교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한국을 불신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호주 최대 공영방송인 ABC에서도 한국과 호주의 외교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외교 참사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피의자인 이 대사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밟고 출국금지 해제를 받은 게 애초에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의점을 발견한 공수처에서는 3월 4일 이 대사의 호주 대사 부임을 갑작스럽게 뉴스로 접했고,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상황을 우려해 급히 이 대사에게 대면 조사가 가능한 날짜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대사는 3월에 조사받을 생각이 없었던 건지 4월 중순쯤 출석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 6일 이 대사의 출국 금지가 세간에 알려져 문제시되자 이 대사는 돌연 하루 만에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을 조사받았습니다. 그 뒤 3월 8일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담당 부처인 법무부에서는 공수처의 출금 해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대사의 자진 출석을 근거로 출국금지를 해제시켰습니다. 사실 법무부는 출금 해제 승인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법무부령에 규정된 출금 대상자 중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는 데다 수사를 이유로 출금 조치된 경우에는 통상 수사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출금을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2020년 6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법무부가 범죄 수사를 이유로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출금 조치한 경우는 98.8%였습니다. 이렇게 절대적 원칙을 가진 법무부가 이번엔 자체 규정도 어기고 공수처의 의견까지 묵살하며 출금 해제를 한 것입니다. 결국 법무부가 이 대사를 무작정 호주로 보내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법체계마저 무시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항의하고자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항에 갔지만 그 사이 이 대사는 몰래 호주 브리즈번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습니다. 얼마나 허둥지둥했으면 윤 대통령의 정식 신임장도 아닌 신임장 사본을 들고 출국했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전임인 김환중 주 호주 대사가 윤 대통령의 정식 신임장을 받고 출국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이처럼 도피성 출국을 감행한 이 대사를 두고 최근 누리꾼들은 호주 대사가 아닌 도주 대사라 부르며 풍자하고 있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처음엔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외려 적반하장으로 공수처의 조사 방식과 그에 따른 출국금지 조치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금지한 뒤 3개월 동안 한 차례도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을 하지 않으며 출금을 올 1, 2월에도 2차례 연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본래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대면 조사 등을 진행하거나 혹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 수사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수처 수사 법령상 반드시 몇 개월 안에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수처는 원칙에 따라 적합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계속 공수처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3월 18일 법무부뿐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을 허락받았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출국 금지 해제의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해당 사건 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 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게 바로 탄로난 것입니다. 무리수까지 두며 이 대사를 임명하고 호주에 보낸 윤 대통령의 몰상식함과 무능함이 국내적으로 알려지며 나라 망신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니케이 아시아에서도 호주 대사 논란이 선거를 앞두고 한국 여당을 흔들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이 대사의 출국에 대해 명백하게 성급한 모양새라고 표현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는 전직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자신을 규칙과 절차를 따르는데 헌신하는 원칙 있는 정치인으로 묘사한 것과 비판적으로 대조된다라며 윤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더욱이 호주 교민들마저도 범죄자 수준의 사람이 대사관에 들어오는 것이 마땅한가? 라며 심히 분노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자부심에 금이 났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이종섭 대사 규탄에 대한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된 이 대사의 출국 경위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고자 민주당에서는 이종섭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는 수사 결과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번번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특검 때문에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까? 오히려 특검을 할 수밖에 없도록 문제를 키운 윤 대통령 때문 아니겠습니까? 현재 민주당의 총선 전략으로 이채 양명주라 하여 윤 정부에서 감추려던 이태원 참사,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 조작 의혹 진실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루속히 밝혀져야 할 중대한 사건들입니다. 민주당이 이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쳐 윤 정부의 몰지각적 행태를 엄중히 심판하고 국민 상식 수준에 맞는 정치를 만들어가도록 국민분들께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